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총서 개그우먼 이국조 고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즘 제가 대리운전하면서 좌우로 열심히 뛰어다녔더니 살이 그냥 쪽쪽 빠지고 있어요. 좌우로 정렬 2588 살 빠지네 살이 빠져 2588 살 빠지네 2588.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한국 타이어가 전하는 겨울 소식. 손발이 꽁꽁 어는 겨울엔 도로부터 꽁꽁. 올겨울엔 그냥 타이어 말고 꼭 겨울용 타이어 하세요. 잠깐, T스테이션에서 겨울용 타이어를 미리 구매하시면 훈훈한 선물을 드립니다. 12월 말까지. 마음까지 따뜻한 스마트 케어. T스테이션. 하나와 외환이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 1등은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과 하나가 되어 세계 인류은행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금융 만세. 세계적인 대한민국 1등은행 KEB 하나은행. 지금까지 모든 TV들은 자연색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고민해왔습니다. 마침내 스스로 빛을 내는 LG 올레드 TV로 우리는 자연색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되었죠. 차원이 다른 LG 올레드 TV. 우리 아빠는 엄청 빨리 달린다. 우리 엄마는 전화하면서 운전할 줄 안다. 그럼 안 되는 거 아니니? 아이들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운전 해주세요. 끝까지 마무리하는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산업기계장비 어디서 사고 팔지? 산업 다 알아. 산업 전문 부동산 정보는 산업 다 알아. 산업 인터넷 뉴스와 온라인 전시회도 다 알아. 산업인들은 다 아는 삭감매입니다. 산업 다 알아. 잘 갖고 보겠습니다. 산업 다 알아. 경제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금융위원회가 어제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을 발표를 하는데요. 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보험산업 패러다임을 사전 규제에서 사후 감독으로 바꾸겠다 이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일단 이번 로드맵 발표 이 절차에 현장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이 된 건가요? 일단은 금융위원회에서 이야기하기를 로드맵 만드는 과정에서 업계나 전문가, 관계기관 등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금융위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 협회, 업계 등 같이 참여한 민간 합동 태스크포스를 발족을 했고요. 예. TF에서 다양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검토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예. 또 금융개혁자문단이라든지 금융개혁위원회 등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여기에 대한 시장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실제로 많이 이렇게 의견을 수렴했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중요한 거는 보험회사나 소비자들한테 그럼 미칠 가장 큰 변화는 뭐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결국은? 예? 이게 1993년 보험 자유화 조치 이후 22년 만에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한 거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보험 자유화 조치를 22년 만에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제까지 보험 산업의 패러다임, 금융당국의 규제 규율에서 이제는 시장 경쟁을 통해서 시장 규율로 바뀌는 획기적 변화다라는 것이고요. 이건 보험회사들이 지금까지 당국 규제 때문에 힘들었다면 앞으로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이제까지 지인들을 통해 아름아름 소개받고 가입해서 보험 상품이 스스로 꼼꼼하게 비교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왜냐하면 자율성 확대에 따라서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양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신중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험 영업하신 분들 더 힘들어지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근데 어쨌든 사전 규제가 아니라 사후 감독을 강화한다. 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일단 보험료가 오르지 않느냐. 사후 감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이번 조치가 실손 의료보험 등 보험료가 급등할 것이다라는 이야기하고요. 예. 변함없다라는 이야기 함께 공존합니다. 왜냐하면은 가격 상승 요인과 가격 하락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손보험 등 손해율이 높고 실질적으로 보험료가 억제되었던 일부 상품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가격 상승 요인이 하락 요인보다 더 클 수 있고 그래서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다. 하지만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 가격 안정화가 달성될 수 있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거죠. 예. 일단 상당수 보험사가 내년에 실손 의료보험료를 올릴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지배적이고요. 경쟁이 치열해지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30%가량 인상될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지만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거 어떤 얘기죠? 이게 이제 로드맵에 대한 온도차가 나타나는 건요. 예. 대형 보험사 같은 경우는요. 예, 로드맵으로 환영하면서 자신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예. 자산 운용대 포트폴리오 재점검하겠다. 여유 보이고 있지만 중소보험사들은 이 대형사들과 이 무한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 잔뜩 긴장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이 대형 생보사 같은 경우는 저금리 시대가 계속되고 있고 또 그래서 사실상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았지만 규제 완화로 이 투자처가 다변화되는 등 예. 여기에 관련된 전략을 고민하지만 중소형 생보사는 아예 생존을 걱정하는 거죠. 대형 생보사에 맞설 수 있는 파격적인 신상품 개발하고 사업비가 높은 것보다 낮은 것에 더 투자하겠다, 더 전략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어쨌든 좀 걱정이 되는 게 이 개혁 조치가 규제 완화에 지나치게 기울이면서 오히려 금융 소비자 보호 부분이 소홀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 모양이죠.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일부 보험사의 가격 덤핑이라든지 이것으로 인한 부실화 우려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 과정에서 겪은 경험 그리고 우리나라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이나 역량을 보았을 때 시장의 경쟁 압력에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동시에 보험사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부당행위 또는 이제 부실 경영 등에는 엄정하게 감독하겠다. 일부 보험사 부실이 시장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상품 설계나 보험료, 환급금이나 비교 공시에서 현행과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선 이 금융 관련 감독 부처들이 엄정하게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엄정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이유가 이제 국내 보험 산업의 도약을 위해서 하는 건데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을 오픈하겠다. 금융당국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또 뭐예요? 이거는요. 온라인상에서 여러 보험 상품을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쇼핑몰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슈퍼마켓 가서 고기도 사고 야채도 사고 여러 가지 살 수 있는 것처럼요. 이 온라인으로 보험 가입할 때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 통해서 이렇게 가입하는 것을 벗어나서 이제 통합 사이트로 이제 비교도 하고 검색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또 온라인 특성상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죠. 그래서 11월부터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을 출범시킨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네이버나 카카오 등 포털 사이트에서도 보험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보험 상품 자유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들 어떤 점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 일단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실손보험, 의료실비 보험 가입자 수가 3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체 국민 4명 중 3명이 실손보험 가입했다 이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 실손보험이 매해 바뀌는 내용도 다르고요. 어린이, 부모님,
뭐 어르신, 연령에 따라 종류도 다르기 때문에 여타 상품보다 더 이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질병과 상해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이 실손보험인데 이게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보장 항목이 어떤 부분인지 꼼꼼히 이렇게 좀 찾아봐야 되고요. 유의점 중에 또 한 가지는 실손보험은 건강해야만 가입이 가능하다. 아프면 가입을 안 시켜줍니다. 예. 그래서 건강할 때 빨리 가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이제는 소비자 스스로 능동적으로 보험 상품 구입에 나서서 약관을 비롯해서 꼼꼼하게 이렇게 비교해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이 개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잘 모르고 가입했다 나중에 낭패당할 수 있으니까 이건 뭐 아는 사람들이라든지 좀 더 전문가들한테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실손보험 말이에요. 건강할 때 가입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게 건강한 나이 들은 사람은 뭐 가입은 할 수 있는데 예. 여러 가지 제약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더 비싸죠. 비싼 것도 비싼 거고 하여간 여러 가지 제약이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아유, 나이 들어가지고 참 가뜩이나 좀 그런데.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신유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유의 출발 새 아침.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17세 이하 축구 대표팀 그렇죠? 예. 아, 정말 대단해요. U17 월드컵에서 브라질을 꺾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이게 웬일이냐 싶을 정도로 글쎄요. 전 뭐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네. 예. 이 칠레에서 U17, 17세 이하 월드컵이 개막을 했거든요. 예. 이 우리나라가 이 B조에 속해 있는데 이 조별리그 1차전에서 브라질을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이 FIFA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서 우리가 브라질을 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이 후반 34분에 이 장재원 선수가 결승골 터뜨렸는데 이 골을 끝까지 지켜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전후반 내내 브라질을 꽁꽁 묶었던 압박이 돋보였고요. 이 탄탄한 수비로 브라질 공격수들을 제압을 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실질적인 경기 내용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브라질을 압도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브라질을 압도했다. 그 얘기는 전반전에 브라질이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겉으로 보면은 브라질이 리드를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볼 점유율에서 브라질이 6대4로 앞서갔습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인 면으로 봐서 이 슈팅 수에서 우리가 7대5로 앞섰고요. 이 슈팅이 골문으로 향했을 때의 유효 슈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 유효 슈팅 수에서도 우리가 5대1로 우위였습니다. 이 전반전에 브라질이 유효 슈팅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고요. 이 브라질이 이렇게 공격이 안 풀렸다는 얘기는 반대로 우리 수비가 그만큼 잘했다는 뜻인데 어떻게 잘했냐? 이 브라질이 공을 점유를 하고 있었지만 워낙 우리 선수들이 강하게 압박을 했기 때문에 이 압박에 밀려가지고 공을 뒤로 돌리거나 제대로 된 전방 패스로 연결하지 안 돼가지고 이 공격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거였었거든요. 예. 반대로 우리 선수들은 철저한 압박을 위주로 해서 수비 위주의 경기를 펼치면서도 기회가 났을 때마다 이 한 템포 빠른 패스 그리고 날카로운 공격력으로 브라질의 문전을 압박을 했는데 예. 이 브라질의 개인기에 맞선 우리 대표팀의 조직력의 승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17세 이하 대표팀에서 뭐 가장 잘 뛰는 선수 중에 하나가 이승우 선수인데 이번에도 조연 역할을 아주 잘 해냈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승우 선수가 항상 관심의 초점이었는데 왜냐하면 현재 이 바르셀로나 이 2군에서 뛰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항상 관심의 초점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전까지는 너무 이제 공격적이고 너무 이 개인적인 플레이를 한다라는 좀 우려가 있었었는데 자 어제는 이 개인이 아니라 명품 조연 역할을 해내면서 팀 승리를 위해서 확실하게 자기 역할을 해줬거든요. 예, 이승우 선수 어제 4-4-2 포메이션에서 이제 투톱 자리에 나서기로 했는데 브라질이 공격할 때는 수비에 가담할 정도로 전천후 플레이를 선보여줬고요.
이 골을 넣었던 장재원 선수 같은 경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4골이 결승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선수들이 다 같이 실점하지 않아서 가능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17살 소년인데 자기 골에 대한 욕심보다도 이 팀 승리를 위해서 철저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고 있다는 점에서 참 대견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죠. 예, 아니 이게 참 중요한 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겸손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가 이 겸손함 없이는 오래 못 가요. 축구의 기량이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겸손함과 어떤 인간적인 그런 아주 훌륭한 측면 없으면 오래 못 가는데 이런 친구들 아주 오래 가겠네요. 잘 됐네요. 다음 상대가 아프리카 기니죠? 이 기니와 2차전이 모레 열립니다. 기니도 어제 경기가 있었는데요. 잉글랜드하고 1대1 무승부를 기록했고요. 우리가 기니를 이기면 이 사실상 16강 확정 짓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월드컵 때마다 우리가 매번 이 경우의 수 따지죠. 근데 이 기니를 이기게 되면 경우의 수 따지지 않아도 되고요. 1차전을 이겨놓으니까 이렇게 좀 많이 편해집니다. 그렇군요. 자, 야구 얘기도 좀 해보죠. 어제 프로야구에서는 플레이오프 1차전이 열렸는데 두산이 NC를 홈런 막 치면서 7대0으로 이겼어요. 그렇습니다. 이 그 7대0으로 두산이 이길 거다. 두산의 승리를 예상할 수는 있는데 이 7대0이라는 스코어는 아무도 예상하신 분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양팀 모두 니퍼트하고 해커라는 이 에이스를 내세웠는데요. 이 해커 선수가 일찌감치 무너졌습니다. 1회부터 이 폭투와 적시타 맞으면서 선취점 내줬고요. 이 두산의 민병헌 선수가 홈런 2개, 홍성훈 선수 홈런 1개 날리면서 NC 마운드를 두들겼는데 이 두산의 에이스 니퍼트 선수는 어제 9이닝 완투하면서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그렇죠. 이 일반적으로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이긴 팀이 유리하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일단 잘생기고 날씬해야지. 여자는 살림이나 잘하면 됐지. 어느 대학 나왔는지 보면 딱 안다니깐.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웃고 지나치는 표현들, 당사자를 비하하고 차별하는 말입니다.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되는 말보다 존중의 말을 전해보세요. 참된 배려와 존중은 비하와 차별 없는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은 국립국어원과 함께합니다. 얼마 전 출산을 해서 육아휴직을 쓰고 있어요. 아이 키우는 데만 전념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전 육아휴직 대신 일하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 근무하고 있어요. 일도 하고 아이도 돌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병간호를 해야 하는데 고민이에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육아부터 가족 돌봄, 자기개발, 퇴직 준비까지 이제 필요에 따라 시간 선택제로 전환해 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우는 전일제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과 삶이 행복해지는 시간 선택제.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셰프 최현석입니다. 바깥 활동하기 참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신가요? 66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으로 일부 지역은 제한급수라는 비상사태를 맞이했고요. 가뭄이 계속될 경우 원활한 식수 공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음식을 만드는데도 깨끗한 물이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인데요. 저 셰프 최현석이 추천하는 가뭄 해결을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 바로 생활 속 물 절약입니다. 샤워하는 시간을 단 1분만 줄여도 양치질할 때 물을 컵에만 받았어도 설거지할 때 설거지통만 활용해도 물 절약, 가뭄 극복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소중한 당신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소중한 물 캠페인 환경부와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30년 전엔 저축만 잘하면 된다고 했고 10년 전엔 주식을 잘하면 된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증권을 넘어 금융투자의 시대. 하나대투증권에서 하나금융투자로 하나 더 올라갑니다. 하나금융투자. 지금까지 모든 TV들은 자연색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고민해왔습니다. 마침내 스스로 빛을 내는 LG 올레드 TV로 우리는 자연색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되었죠. 차원이 다른 LG 올레드 TV. 금융회사에게 묻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 연금을 잘 키울 수 있죠? 미래에셋증권이 답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하세요.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까지 준비된 연금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도일입니다. 가을 하늘은 맑은데 친정엄마 얼굴은 손주 보느라 흐리다고요? 좋은 기름 넣고 구도일과 함께 출발! 부모님과 함께 가을 여행을 떠나보세요. SOE를 채운다는 건 부모님 웃음도 가득 채운다는 것. 10월은 르노 삼성 자동차 고객만 2배 더 풍성하겠습니다. 개별 서비스의 인하는 물론 50만 원 더 돌려주는 더블 혜택. 밸류박스로 보험, 보증, 신차 교환까지 SM5 디젤 QM3로 누리세요. Better and different. 르노 삼성 자동차. 신차 교환 조건 및 혜택은 매장에서 확인하세요. 이 여잔 아무 온수매트에나 눕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어디 누워요? 어디긴 온수매트니까 보일러 기술을 봐야지. 국가대표 보일러가 만든 또 하나의 보일러. 경동나비엔 온수매트.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성공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투자 비결. 용산의 미래를 누리는 곳에 오픈 예정인 면세점 상권까지. 그것도 남보다 먼저. 용산역 특급 상업시설 용산 서밋 스퀘어. 귀하가 선점하십시오. 1899-1331 대우건설. 8시 32분 28초 지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지현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연희램프 목간 지점 3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요. 또 1차로에는 고장차가 서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뒤쪽으로 기름램프부터 사고 지점까지 시속 20km 미만 정체입니다. 반대편 성수동 쪽으로 가는데도 홍제램프부터 정릉터널 지날 때까지 정체 서행이 되고요. 다시 마장램프부터 이 내부순환로 내려서는데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강서쪽으로 이동하는 길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전 시간에 비해 정체 구간이 조금 줄었습니다. 다만 반대편 강동쪽으로 가는 데는 강변북로가 성산대교 부근 그리고 양화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쭉 밀리고요. 올림픽대로도 행주대교부터 가양대교, 양화대교부터 한강대교, 다시 한남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정치 국방 식사 한번 합시다. 정말 민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이 정치를 우리가 좀 더 맛있게 좀 더 가깝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온 국민 정치 요리쇼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정치 국방 식사 한번 합시다. 벌써 웃으시면 안 돼요. 정치지프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 홍보기획 비서관을 지내셨죠. 위덕대학교 이상희 부총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 이상입니다. 너무 좋아하셔. 자,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시죠. 양지열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성과 얘기를 해보죠. 근데 뭐 이 성과 어떻게 보세요? 네.
저부터 말씀드릴까요? 예. 부총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일단 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방문에는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예. 국빈 방문이 있고 공식 실무 방문이 있고 뭐 사적인 방문이 있고 있는데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공식 실무 방문입니다. 국빈 방문과 공식 실무 방문과 다른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그 대통령이 가서 먹고 자고 쓰고 하는 돈은 국빈 방문 시에는 그 나라에서 부담을 하고 공식 실무 방문일 경우에 우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그 공식 실무 방문은 대통령이 먹고 사고 하는 쓰고 하는 일은 돈은 우리가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식 실무 방문은 의전적 절차를 많이 생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허식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의전적 절차를 많이 생략을 해도 괜찮다라고 봐지는 게 아젠다 협의 때문에 실무적 협상 때문에 가는 것이 공식 실무 방문이다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번에 의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최초라는 수식이 굉장히 많이 붙을 만큼 의전에 신경을 많이 썼었죠. 펜타곤의 방문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이제 의장대 사회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의례적이었는 건데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은 미국 측에서 굳이 의전을 하지 않아도 될 공식 실무 방문에 왜 저렇게 의전에 대해서 충실해졌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의미심장한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에드벨런만 있는 그런 외교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양 변호사님. 국방이니까요. 예. 국방이 발음을 잘하셔야 돼요. 국방이 아니라 쿡방. 예, 국방이니까요. 국방이면 이제 또 좀 전투얘기 좀 이따 하려고. 전투얘기 제가 지금 막 드려야 될 상황인데. 그래요? 사실은 이제 대통령께서 중국 사열식에 간 걸 가지고 외교적으로 굉장히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는 말씀하신 이장희 총장께서 지정하신 펜타곤 방문하고 이랬을 때 로프라인 사열식이라고 해서 보통 경우에는 하지 않는 규모의 사열식을 보여줬잖아요. 중국 사열식 보고 왔는데 미국도 만만치 않다는 거 보여준 정도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미국이 저는 이제 아무래도 변호사니까 변호사 측 입장에서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국제 규범과 법 덕분에 한국과 미국이 굉장히 동맹 관계를 치열하게 유지해 왔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국 전쟁 당시에 미국이 참전했던 것도 그 국제 규범에 근거를 한 거였는데 문제는 중국하고 사사건건 그 국제 규범이라는 게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제 규범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게 국제법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이게 국제법은 그야말로 힘의 논리인 거고 지금까지는 영미법에 주로 해사법 그러니까 과거에 식민지주의를 할 때 해군들이 어떻게 했느냐를 가지고 싸웠던 게 국제법이 지금 기반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남중국 해에서 영토 분쟁이나 중국 내 뭐 인권 문제나 이런 거 사사건건이 미국이 들고 나올 때마다 한국은 누구 편을 들어야 되냐. 대놓고 그렇게 저는 지금 아까 제가 쿡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음식을 드셔도 소화가 안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근데 뭐 어차피 사실은 우리가 등거리 외교라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제가 볼 땐 고민은 당연히 될 수밖에 없지만 또 그 방향이라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수 있는데 어쨌든 부총장님 그 한국형 전투기 KF-X 이거는 결국은 그 아까 무슨 미팅? 로프 미팅이라고 그러셨나요? 엄청난 국방부에서 펜타곤에서의 로프라인 의장대. 로프라인 미팅. 그거 해줬는데 이건 안 해줬어요? 일단 그 외교라는 부분에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하고 좀 연장선에서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데 외교라는 부분이 뭐 전문적인 용어라든가 이런 걸 써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외교라는 부분이 일반 시민의 시각에서 보면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내가 싫어하는 일을 상대방이 언제 가장 하기가 좋으냐라고 보면은 이야기가 가장 쉽게 풀립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을 상대방이 할 수 있게 좋은 기회는 내하고 사이가 나빴을 때입니다. 내하고 사이가 나빠지면 내가 싫어하는 일을 상대방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친하게 지내고 친화력이 있으면은 내가 싫어하는 일을 상대방이 하지 못합니다. 부담이 돼서. 외교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이제 의전 절차에 신경을 쓰고 뭔가 한미 동맹에 굳건하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친하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인데 KF-X에 대한 부분은 미국으로 치면은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자국적 이익이 굉장히 강한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안보는 물론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의 핵심적 기술 이런 부분을 사람의 치면은 눈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인데 그걸 쉽게 줄 리가 없죠. 그런 걸 쉽게 줄 리가 없는데 애당초 이거는 뭐 우리 정부가 처음부터 뭐 너무 미국에 대한 부분을 동맹적 측면에서 좀 나이브하게 본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봤다. 그런 점을 이제 이야기하면은 이 문제는 좀 해석이 좀 될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양 변호사님. 저는 참 왜 한민국 국방장관까지 갖게 수행을 해서 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는 길에는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갔었는데 굉장히 상징적인 것 같아요. 그 전투기 기술에서 4대 기술을 이전을 안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레이더. 바로 눈이 된다고 말씀할 수 있는 레이더 기술이거든요. 지금 총장님도 말씀하셨던 그 눈을 안 주겠다는 건데 우리는 그만큼 지금 눈이 없이 깜깜이 외교 속에서 거기를 찾아간 거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네요. 근데 사실은 원래 하기 전에는 다 그러니까요. 사전에 협의를 좀 거쳐서 좀 될 줄 알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앞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게 한민국 국방장관이 순방을 처음으로 이제 최초라는 수식을 달만큼 이제 따라갔지 않습니까? 따라갔는데 한민국 국방장관을 따라갔는 거며 또 이렇게 이제 신경을 쓰고 여기에 대해서 그런 어떤 부정적 사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들어갔다는 부분은 그만큼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KF-X에 대한 문제는 향후 정치적 사안으로도 굉장히 민감하게 정쟁의 사안으로 대두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안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음식 얘기해야죠. 한미 정상회담 마치고는 박근혜 대통령 추천할 메뉴가 어떤 겁니까, 양 변호사님? 저는 굴라쉬와 타르타르 스테이크를 좀 아는 음식 하나 나왔어, 굴라쉬. 지금 굴라쉬가 원래 헝가리 음식이에요. 헝가리, 예, 맞습니다. 네. 이게 해장할 때 그렇게 좋습니다. 왜 해장할 때 좋냐면 드셔보시니까 아시겠지만 거의 육개장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타르타르 스테이크라는 건 가면 육회입니다. 정말로 올리브유를 쓴다는 것밖에 없고 계란 노른자 탁 올려놓은 것까지 딱 우리나라 육회하고 너무나 비슷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 먼 헝가리하고 우리나라하고 그렇게 비슷한 음식이 있을까?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가장 유력설이 뭐냐면 동일하게 몽고의 지배를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 대국이었던 몽고의 지배를 받았던 유산이 아직까지도 우리와 헝가리가 공유라고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어떻게 음식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라는 군사 강대국 사이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위치를 잡아야 될지를 대통령께서 음식 자체로는 되게 맛있습니다. 드시면서 조금 고민을 그리고 힘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굴라시를 글쎄요. 제가 아는 음식 처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굴라시 왜 아니냐면 이 독일에서 학생식당에서 굴라시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예. 해장하라고 나오는 건 아닌데 그렇습니까? 어쨌든 굴라시가 자주 나와서 아는 음식 하나 나왔다고 제가 그런 건데 아무튼 저는 뭐 평생 처음 듣는 음식이라서 아니 저도 감사합니다. 처음 요번에 반가웠어요. 예, 부총장님. 제가 권유해드릴 음식은 참 부끄러운. 아유 왜 그러세요? 무슨 말씀? 저는 매운 닭발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는 아니 저는이 아니야. 우리는 아는 음식만 얘기하잖아요. 항상. 그렇죠. 부총장님마저 모르는 음식을 얘기하면 그거는 청취자들에 대한 모욕이 되는 겁니다. 예, 말씀하시죠. 매운 닭발입니다. 매운 닭발. 이게요. 닭발 먹고 오리발을 내미는 것인지 오리발을 먹고 닭발을 내미는 것인지 이게 선우 같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외교라는 것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을 싱겁게 먹기보다는 뭔가 자극적인 모습 좀 정신이 번쩍 드는 아주 매운 그 소스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상 기대했는 것은 오리발을 기대했는지 닭발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닭발을 기대했다 보면은 미국에서 오리발을 내민 것이고 우리가 오리발을 기대했다 그러면 미국이 닭발을 내민 그런 외교 협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같은 음식을 줬지만은 실제 내면에서는 뭔가 자국적 이익에 아주 충실한 미국의 태도가 분명히 닭발 아니면 오리발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대통령께서도 한번 이 닭발에 대한 의미심장함을 콜레스테롤이라든가 뭐 이런 뭐 콜라겐이 아니라 이런 거 따질 것 없이 닭발에 대한 의미를 한번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 나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콜레스테롤 많이 포함된 음식 먹어도 이 피 속에 콜레스테롤을 누적되는 건 아니라는 연구 결과도 또 있습니다.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닭발 먹고 오리발 내미는 건 맞죠?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닭 잡아먹고 오리발을 내민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월요일 아침마다 많은 걸 배워요. 예. 자, 그리고요. 국정교과서 얘기 잠깐 할 텐데 이거가 지금 사실은 이 정치권에서 시작을 해서 역사학계로 넘어가고 근데 사실 솔직한 얘기로 정작 학생들은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학생들은 관심이 없고 그리고 이 시청률 이렇게 보면 국정교과서 문제가 그렇게 잘 나오는
꼭지가 아니에요. 일반인들도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국민들께도 통상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좀 모르겠는데 부총장님은 어떤 메뉴 여기에서 지금 필요한 메뉴가 뭘까요? 지금 우리 사회라고 표현하기 좀 너무 과장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만. 시장에 물건 파는 상인만 많고 사람은 없고 뭐 이런 게 바로 지금 역사 교과서에 대한 그 현 정부야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음식 중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인 음식이 뭔지 아시죠? 네, 김치. 된장찌개는 우리가 농경사회가 시작할 때부터 가장 기본적인 음식 식재료였고 또 기본적인 음식입니다. 네. 정치는 또는 역사는 된장찌개와도 같은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된장을 넣고 감자와 호박을 썰어 넣고 거기에 두부를 넣고 다진 마늘 넣고 고춧가루 넣고 이게 보글보글 끓여서 지금 같은 가을의 저녁에 한 끼 드실 음식으로서는 된장찌개만한 것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왜 제가 된장찌개를 이야기하냐 그러면은 뭐 가장 기본적인 식품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하고 예. 가장 정서에 부합되는 음식이기도 한데 이게 된장찌개는 오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세계 볼 만한 얘기인데요. 오덕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이 단심이라 그래서 다른 맛하고 섞여도 전혀 자기 맛을 잃지 않습니다. 된장이라는 것이. 역사라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외국적 환경이 바뀐다 하더라도 역사의 본질적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항심이라는 부분입니다. 예. 두 번째 덕으로 이게 뭐냐 오랫동안 상하지 않는다. 놔둬도 상하지 않는다. 이 역사가 상하겠습니까? 절대 상하지 않는 것이 역사로 봐야 되겠죠. 네. 그다음 세 번째가 불심. 비리고 기름진 냄새를 제거한다. 여기 역사에 대한 부분, 역사에 대한 본질적 가치나 어떤 것들이 와도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고 그 부분을 상쇄시키는 것이 바로 역사가 가지고 있는 항생적 기능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 선심입니다. 매운맛을 부드럽게 한다. 예. 역사를 통해 본다 그러면 국민에 대한 일치고 통합된 그런 이 부분을 충분히 역할할 수 있는 것이 역사의 본질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화심이죠. 어떤 음식과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된장찌개다.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올바르게 인식하고 역사를 가지고 올바르게 객관적인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진보든 보수든 여기에 가치에 동조를 할 수밖에 없고 같이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역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멋있네. 우리가 역사를 진보 좌회전으로 봐야 될 것이냐 역사를 우회전으로 봐야 될 것이냐 좌회전을 할 것이냐 우회전을 할 것이냐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역사는 지금 우리 현재에서는 유턴을 해야 된다. 기본에 충실하자. 이 된장을 가지고 굉장히 심한 진짜 많이 배워요. 저 월요일마다. 예. 우리 양 변호사님은 저는 아실 수밖에 없는 메뉴를 이번에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거 좋죠. 반갑지. 저는 프라이드 치킨을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프라이드 치킨. 프라이드 치킨이 굉장히 아픈 역사가 담겨 있는 거를 또 그 아실지 치킨집이 너무 많아서? 아니 치킨집이 많아서가 아니라요. 이게 프라이드 치킨이 원래는 이게 만들어진 게 미국 흑인들의 소울푸드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시대에 개발된 음식입니다. 이게 왜 노예 시대 때 개발된 음식이냐면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게 결국 토막낸 닭을 튀긴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백인들은 주로 음식을 먹는 방법이 스테이크 같은 걸 먹다 보니까 가슴살 위주 넓적한 살들 살이 많이 나오는 데만 먹고 다리, 날개, 목 이런 것들을 버렸던 겁니다. 그 부속물들을 조각을 모아서 튀기기 시작했던 게 프라이드 치킨이고요. 이게 또 왜 기름에 튀겼냐면 지금은 그 기름 때문에 고생들을 하지만 비만이나 당뇨병 때문에 그때는 먹을 게 없던 흑인들 입장에서 없었기 때문에 한 조각 두 조각만 먹어도 배불리 여러 사람이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름에 절여서 튀겼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프라이드 치킨 누가 그렇게 먹진 않잖아요.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여러 사람들이 비만 걱정할 정도로 그냥 우습게 먹고요. 또 이게 그럼 흑인 노예 음식이라고 해서 흑인들이 이걸 안 먹나요? 그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나라 건너와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치킨집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기도 했고 우리나라의 한류를 거쳐서 중국을 지배하기 시작한 게 또 치맥입니다. 전지현 시대에 홍콩 가면 지금 주말마다 치맥집에 줄을 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역사 교과서를 둘러싸고 뭐 일제시대라든가 아니면 군사정권 시대의 아픈 일들을 왜 굳이 그런 걸 가지고 역사 교과서에 담아야 되느냐 이런 논리들도 좀 펴고 있는 게 이제 국정교과서를 추진한 쪽에서 이제 여권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아픈 얘기를 그대로 다루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냐
네. 있는 거 그대로 다루면서도 치킨이 그런 얘기예요. 글쎄요. 있는 거 다루면서도 미국 대통령, 흑인 대통령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있는 그대로 다루는 것과 그거를 우리가 묻어버리는 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프라이드 치킨이 엉클 톰스 케빈하고 이게 연관이 역사가 다 있는 겁니다. 또 그렇군요. 근데요, 어쨌든 이 문제가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저기 강동원 의원이 또 중간에 끼어가지고 말해요. 예?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상희 부총장님은? 강동원 의원의 얘기 자체는 정말 적절하지 않는 얘기죠. 그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이게 국회의원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 품위 이런 것들조차도 사실 망각한 그런 분위기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대단히 고마운 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강동원 의원이 트로이의 목막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엑스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엑스맨. 지금 이제 국회가 또는 정치가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패매하게 취급을 받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바로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제되지 않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임에 따라서 또 그런 얘기들을 사실인 양 이야기함에 따라서 이제 야기되는 그런 일이라 봅니다. 그래서 새정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빨리 듣고 이제 교과서의 본질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강동원 의원의 직접적이고 아주 심도 있는 그런 사과라든가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표명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계속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새정치로서는 사실 듣고 가기가 참 부끄러운 얘기고 계속해서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빌미를 가져줄 수밖에 없는 본인은 자기의 발언을 아직도 믿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물론 그거는 뭐 본인의 자유죠. 예. 그런 걸 이제 법률 용어로 확신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그 강동원 의원보다도 문재인 대표께서 이 부분을 그냥 사회 일각에서 지적되는 이런 의견도 있다는 정도인데 이걸 가지고 왜 내가 뭐 이렇게 입장 표명을 해야 되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안철수 의원이 지금 막 이제 문재인 의원한테 향해서 낡은 진보라든가 이런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선의의 경쟁자로서 안철수 의원을 생각을 한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파이를 더 키워야 될 것 아니냐라는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강동원 의원 같은 행태가 나왔을 때는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자의 파이가 커지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강동원 의원 못지않게 문재인 대표의 처신도 좀 부적절했다고 저는 보이고요. 그리고 국정원 교과서 문제로 다시 넘어가면 이거는 저는 정치권으로 가서는 안 될 문제가 지금 정치권으로 들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권의 어떤 대응 못지않게 학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저는 오히려 바람직하고 그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모든 사안이 이념화가 됐을 경우에는 참 여러 가지로 이 20, 30대는 이념에 별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5, 60대 이상이 이념에 민감한 세대인데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간단하게 30초씩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부총장님. 손학규 전 대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순천에 있는 음악제에 참석을 했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대로 계속 숨어 지내다가는 아무것도 되지 않겠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좀 발로가 생긴 거죠. 왜냐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제 물면 수면하에서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수면하에 있었던 이유가 간단합니다. 야권의 진영이 어떻게 앞으로 변해질 것인가에 대해서 관망하는 그런 입장이었죠. 또는 관망 내지는 뭔가 자신의 불러내기를 기다렸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그런데 생각보다도 내부의 야권 내부의 진영 자체가 원하는 대로 자꾸 가지 않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있다 보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자라가 수면이 나타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양 변호사님.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회의 음악을 들으러 가신 거고요. 음악회의 음악을 들으러 가셨는데 내가 다시 한번 정무대에 설 수 있을지 말지를 고민을 하시겠죠. 근데 결국엔 세워지는 건 주변 상황이니까 여전히 속된 말로 간보는 상황이신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김포의 존 레논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윤창중 전 대변인 얘기는 다음 기회에 미루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정치 셰프 위덕대학교 이상희 부총장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월요일이죠. 다시 일주일이 시작되는데요. 자, 오늘 마무리 잘하셔야 일주일 더욱더 힘차집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오전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